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BYD T4K. 여기서 K는 한국을 뜻해요. 한국만을 위해서 만든 BYD의 1톤급 트럭입니다. 전기 트럭이에요. 전기차 트럭. 미디어 오토. 이거 딱 보시면은 일단 중국에서 만들어서 오는 중국산 트럭입니다. 네, 중국산. 그리고 생긴 게 뭐 닮았잖아. 생긴 게 뭐 닮았어. 생긴 게 약간 포터랑 닮았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배터리가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벌써 깔 게 얼마나 많이 생겨. 중국산. 약간 짝퉁차 분위기 좀 나죠. 예, 그 다음에 인산철 배터리. 이거 다 이렇게 재료인데 오늘 이렇게 까는 거 요거를 저도 이제 딱 들고 왔어요. 오늘 근데 제대로 그냥 가루가 되도록 하겠다. 근데 여기 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함부로 깔 건 아닌 것 같아. 이게 중국의 이 상용차 시장을 저도 이제 많이 공부를 했지만 BYD가 상용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BYD는 한, 탕, 뭐 이런 세단이나 SUV나 이런 전기차, 이런 테슬라에 대응하는 이런 전 세계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판다고 하는 이 회사인데 주력 분야는 세단이나 SUV나 이런 거지 이런 거는 사실 주 메뉴가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의 이 정도 트럭은 여러 가지 메뉴를 골라서 만드는 분위기더라고요. 차대는 어디 거, 서스펜션은 어디 거, 뭐 대시보드는 어디 거. 우리나라는 현대 포터 그러면 현대에서 다 만들잖아. 기아 봉고 3 그러면 봉고 기아 다 만들잖아. 근데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중국에서는 이러저러한 재료를 조합을 해서 자동차 회사에서 만드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터처럼 생긴 차들이 여러 대가 있어요. 그냥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BYD 한에 들어가는 블레이드 배터리 밑에다 깔고 전기 모터나 이런 컨트롤 시스템 같은 거 다 만들어서 깔고 그다음에 안에 뭐 지금 T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개발한 트럭입니다. 자, 우리나라 1톤 트럭 시장이 상당히 크죠. 작년에 가장 많이 팔린 차가 현대 포터입니다. 현대 포터가 거의 10만 대 팔렸고요. 기아 봉고 3가 6만 대 정도 팔렸습니다. 매년 16만 대가 팔리는 시장입니다. 16만 대 중에 3만 5천 대 정도가 전기차, 전기 포터, 전기 봉고로 팔렸어요. 작년에 전기차가 12만 대 정도 팔렸는데 그 중에 3만 5천 대가 포터 봉고로 팔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시장을 보고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종 중에 하나인 1톤 트럭을 겨냥을 해서 들어온 거죠. 이 정도 시장이 있기 때문에 BYD에서도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한국만을 위해서 T4K 한국만을 위해서 만든 트럭으로 개발을 해준 겁니다. 자, 이 현대기아의 독점 시장을 이런 회사들이 좀 이렇게 긴장을 좀 줘야 돼요. 이거 바람직한 일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원박스 스타일, 요 캡오버 스타일의 트럭은 우리나라 아니면 사실 거의 없죠. 일본도 거의 퇴출돼 가는 상황이고 중국에서 정도는 이런 걸 만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국 BYD가 우리나라의 이 1톤 트럭 이렇게 갖고 들어온 거 요거 바람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기아의 독점 시장 이런 T4K 같은 완성도 높은 전기 트럭들이 들어와서 조금 이제 긴장감을 주면서 좀 건강한 시장으로 좀 만들어줘야 된다. 자, BYD T4K. 제가 요거 이제 조금 여기서 좀 자세히 보니까 나름 경쟁력이 괜찮습니다. 일단 포터 봉고보다 커요. 포터는 5.1m, 그러니까 5m 10cm 정도인데 요거는 일단 5m 30cm, 한 20cm 정도가 깁니다. 그리고 폭도 한 3, 4cm 정도 길고 높이도 거의 10cm 정도 높아요. 그래서 딱 보면은 봉고 1.2톤 있습니다. 약간 1.2톤 정도의 사이즈로 보여요. 그러니까 1톤보다는 약간 큰 사이즈로 보입니다. 그래서 적재함도 이 BYD가 좀 넓네요. 포터는 폭이 1630에 길이가 2860인데 BYD는 폭이 4cm가 더 넓어. 폭이 1670에 길이가 2.9m, 길이가 5cm 길고 폭이 4cm 넓다. 자, 이 타이어부터가 조금 다른데요. 앞에 15인치 타이어 들어간 거는 뭐 포터도 15인치, 뭐 봉고도 15인치 다 15인치인데 뒷 타이어가 많이 다르죠. 포터 봉고는 뒷 타이어가 13인치로 작은 사이즈가 들어갑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15인치 같은 사이즈의 타이어가 들어가요. 앞 타이어, 뒷 타이어 둘 다 15인치, 13인치 타이어 넣으면은 적재함이 낮아지죠. 그래서 적재함이 낮아지면은 짐 넣고 빼기가 편하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거는 전기차잖아요. 짐칸이 낮아지면은 배터리도 낮아진단 말이에요. 배터리 손상될 수 있잖아. 밑에서 긁히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배터리를 조금이나마 좀 위로 붙이기 위해서 타이어 15인치 타이어 끼고 적재함을 조금 높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가 이 밑에서 이 거리가 상당하죠. 이 정도 높게 붙어 있으면은 뭐 손상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배터리가
배터리가 이게 포터랑 완전히 구조가 다르요. 포터는 배터리가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운데 드라이브 샤프트가 그대로 지나가요. 포터는 엔진을 떼내고 엔진 자리에다가 전기 모터를 넣어서 드라이브 샤프트로 양쪽 뒷바퀴를 굴리는 방식인데, 이거는 배터리가 그냥 이렇게 연결이 돼 있네. 연결이 돼 있고 드라이브 샤프트 같은 게 없어요. 이 뒤에 이게 디퍼런셜 기어, 그러니까 내연기관차에서 봤었던 우리가 말하는 대우라고 하는 게 없고 전기 모터가 그냥 들어가 있어. 사실 포터랑 봉고는 전기차로 필수적으로 바꿀 거만 바꿔서 만든 차예요. 그거는 사실 전기차라고 하기도 조금 그래. 그냥 엔진 드러내고 모터 딱 끼우고 끝. 네, 근데 이거는 와, 제대로 만들었다. 이런 뭐 선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정리 좀 해주셨으면 더 좋긴 하겠는데, 그래도 전기 모터를 가운데 그냥 딱 넣어버렸네. 자, 이렇게 배터리를 여기 밑에다가 전체적으로 까니까 일단 배터리 용량이 포터보다 상당히 좋아요. 포터는 배터리 용량이 58.8kWh인데 이거는 82kWh죠. 그러면은 24kWh가 더 들어가 있어. 24kWh면 이거 돈으로만 쳐도 혹시 24kWh면 몇백만 원어치거든 거의? 포터보다도 한 1.4배 정도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배터리가 크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도 좀 더 잘 나오죠. 상온에서는 246, 저온에서는 209. 포터는 220에 저온에서는 173이거든요. 포터나 뭐 T4K나 다 히트펌프가 없어요. 저온 주행 가는 거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특히 이제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상당히 불리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 이렇게 데이터 보면은 인산철 배터리가 뭐 이렇게 겨울에 훅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계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히트 펌프는 따로 없지만 여기 이제 BYD 한에 들어갔던 배터리를 그대로 썼는데 블레이드 배터리예요. 인산철 배터리를 이렇게 기다란 판으로 해서 만든 인산철 블레이드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약간 배터리를 히팅하는 기술이 같이 이렇게 내장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트 펌프는 따로 없지만 겨울에 배터리를 약간 데우는 기능, 이런 것들도 같이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겨울철 주행 가는 거리도 훅 떨어지진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포터보다 주행 가는 거리도 더 길고 배터리도 더 큰 거 들어가고 뭐 요런데, 이제 전비, 연비 요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데, 포터가 1kWh당 3.1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1kWh당 2.6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배터리도 큰 거 들어가고 뭐 차체가 조금 더 큰 차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일단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포터는 2톤인데 요게 한 2.3톤 뭐 요 정도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효율은 포터보다 조금 안 좋다. 근데 결과적으로 주행 가는 거리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실사용에서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차를 이제 자세히 좀 보면은요, 이게 뭐 프리미엄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상용차기 때문에 그냥 기능적으로 만든 거죠. 최저 적재량은 그냥 1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가 충전도 하지만 V2L로 꺼내서 전기를 쓸 수가 있는데, V2L로 3.3kW까지 꺼내 쓸 수 있어요. 이거 그냥 현대자동차 그 아이오닉5에 들어간 V2L이랑 거의 동급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전기장판, 전기 후라이팬 이런 거 다 한꺼번에 다 킬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대용량의 전기도 이 V2L로 가능하다. 이거 포터에도 없는 V2L 기능이 들어가 있어. 자, 포터보다는 조금 차가 높네요. 이게 문짝 닫는 소리는 전형적인 그냥 상용차 소리. 그래도 문짝이 그래도 통문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요런 철판 소리가 안 나려면은 이 방음 패드나 이런 것들을 안에 내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상용차다 보니까 방음 패드나 이런 것들은 많이 쓰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대시보드나 이런 것들이 딱 안에 타면은, 포터는 그냥 포터랑 똑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테슬라 느낌이 비슷하게 나면서 12.8인치 대형 화면, 여기 윤석로도 나오고 여기 후방 카메라가 있나 보네. 되게 작게 나온다 여기. 그리고 T맵이 있습니다. T맵 오토. 전기차에 특화된 T맵이 들어가 있는 T맵 오토. T맵 들어가 있으면 뭐 내비게이션은 가장 좋은 거죠. 그리고 이것도 뭐 되게 빨리 잘 움직여. 후들후들거리지도 않고. 와, 이 정도면은 사실 선 넘네 이거. 포터는 그냥 그 아반떼에 들어가는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이거는 상용차 치고는 조금 오버스펙이다 이거. 그리고 여기 뭐 카드 홀더도 있고, 요 안에서 뭐 라디오, 그다음에 뭐 블루투스 전화라든가 음악 뭐 이런 것도
되고, 공조장치 조절도 여기서 되고, 예, 이런 거 뭐 온도 조절 이런 걸로 하고, 그리고 계기판도 전자식 계기판에, 포토는 바늘식 계기판인데, 오, 그리고 여기 컵홀더 있고, 주차 브레이크도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에 이제 파킹이랑 드라이브를 이제 다이얼식으로 하는 거,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간결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다 놓으면 휴대폰 무선 충전도 되고요. 예, 무선 충전 지금 되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가운데 수납 공간. 예, 그 다음에 이런 수납 공간도 있고, 예,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에 이제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서 여기는 이제 누워서 자라는 공간이 아니고요. 잠깐 쉴 때 이렇게 좀 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짐이라든가 이런 것들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으로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열어보시면 별거 없어요. 그냥 12V 배터리랑 BMS나 뭐 이런 기계 장치들 같은 게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냥 콘솔 박스 조그맣게 되어 있고,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고, 그냥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냥 뭐 요런 거, 네, 기구 설계나 이런 것들 사출 정도라든가 이런 게 완전 베스트는 아닌데 뭐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 뭐 해서 생각 많이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냥 중국에서 약 이 정도면 됐지라고 만들어준 게 아니고 GS 글로벌이나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잘 뭔가 많이 고민해서 만든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이 정도면은 충분히 얘기가 되는데요. 화물차기 때문에 엄청난 퀄리티를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차로서는 뭐 손색 없을 것 같고요. 가격이 포터가 4,5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조금 더 비쌉니다. 4,66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올해 보조금 최대로 서울시에서 받는다 그러면 한 1,60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거든요. 3,000만 원대 초반, 2,000만 원대 뭐 요렇게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포터나 BYD T4K나 다 보조금은 최대치를 받을 수 있게 인증은 받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BYD T4K 신차 발표 현장에 와서 봤는데, 저는 사실 별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이거 보니까 이거 포터보다 더 괜찮아. 포터보다 일단 전기차의 버전으로 따지면은 포터보다 더 진화된 형태인 거는 맞습니다. 뒤에 내연기관에서 쓰는 디퍼렌셜 이 기어 같은 거 삭제하고 전기 모터를 가운데 넣은 것만으로도 포터보다는 좀 더 진화된 형태의 전기 트럭이다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고요. 실내 대시보드나 이런 것도 보면은 전기차 느낌으로 좀 많이 다듬었다, 좀 더 많이 생각해서 만든 듯한 그런 느낌은 드는데, 포터랑 너무 닮았다는 얘기를 좀 여기저기서 많이 하시는데, 포터랑 너무 닮은 건 제가 쉴드를 치는 게 아니고, 포터나 봉고나 요런 차들, 요 화물차는 사실 요 헤드램프나 요런 것들을 2000년대 이전에는 다 범용 헤드램프만 썼었어요. 왜냐면은 상용차고 그냥 앞에만 비추면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사고가 나면은 전 세계 어디서든지 헤드램프나 이런 것들 다 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범용으로 쓰는 사이즈의 헤드램프를 그냥 끼워서 만들었습니다. 딱 규격화된 그 사이즈만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2004년에 포터 나오면서부터 우리는 승용차스럽게 디자인 가져갈 거야 해가지고 반달형 헤드램프를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봉고도 그때 이제 볼록한 이렇게 둥그런 이 헤드램프를 쓰기 시작한 거고요. 중국은 2010년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승용차 느낌의 뭐 트럭을 만든다 해가지고 그때 여러 모델들을 참고한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이제 포터라는 모델을 참고해서 만든 게 그때 나오기 시작했고, 그렇게 이렇게 시장에 깔려있는 차 중에 BYD가 1톤 트럭을 만들면서 포터랑 젊은 차대를 구입을 해서 전기 트럭을 개발을 한 겁니다. 이 디자인은 사실 BYD에서 디자인한 게 아니고요. 중국의 어느 회사인가가 디자인해서 차대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나라랑 완전히 차 만드는 방식이 다르다. 현대에서 다 만들고 뭐 BYD에서 다 만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BYD는 요 1톤 트럭을 만들 때는 여러 회사들 거를 조합을 해서 BYD의 배터리 기술과 전기모터 기술, 뭐 전기차 기술 이런 것들을 넣어서 BYD T4K를 완성시킨 거예요. 자, 오늘 BYD T4K 뭐 여러 가지 버전으로 다 출시가 됐는데, 요거 일단 얘기됩니다. 포터, 봉고, 현대기아의 독점 시장을 좀 긴장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해줄 것 같아요. 요런 트럭, 현대기아를 긴장시킬 수 있는 이런 상품성 있는 차들이 더 많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좋다, 얘기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요 캐보버 스타일 있잖아요. 이렇게 원박스 스타일로 된 거는 사실 내년 7월까지인가 밖에 못 팔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1년 정도밖에 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BYD에서는 요거 개발하고 요거 뭐 후속이 또 뭐 있나 봐요. 네, 이거 후속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또 요거는 1년 정도밖에 못 팔아요. 미디어